상상해봐. 오늘 밤이면 A번에 돌아가는 거야. 너무 좋아. 하지만 한편으론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 패티하우스를 영영 떠나는 거잖아. 그건 정말 끔찍해. 앤이 린드 부인으로부터 받은 퀼트 이불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망령이 되어서 집주인 아주머니들의 꿈속에 메아리 칠지 모르겠어. 앤과 함께 지금까지 자취를 한 필이 말했다. 앤과 친구들이 대학 시절 동안 함께 지냈던 이 패티하우스의 집주인은 미스 패티와 미스 머라이어라는 노부인들이었는데 앤과 친구들에게 세를 내준 후 온 세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세계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긴 여행을 마치고 곧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미스 패티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5월 둘째 주에 돌아갈 거예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거대한 카르나크 신전을 구경한 터라 우리 집이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큰 집에서 사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뻐요. 우리처럼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여행을 떠나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기 쉽고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무리하게 되기 쉽죠. 머라이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힘들어할까봐 걱정되는군요. 내 공상과 꿈을 이 집에 남겨놓아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축복해야겠어. 앤이 아쉬운 듯한 눈길로 파란색 방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앤이 그토록 행복하게 살았던 예쁜 파란 방이었다. 앤은 그 방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그 창가에서 소나무 숲 뒤로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가을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고 봄이면 창턱에 앉는 울새를 환영했다. 앤은 자신의 오랜 꿈이 이 방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지금까지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웃고 울었던 이 방을 영영 떠날 때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던 한 부분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어떤 부분이 한 조각 추억처럼 방에 남겨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이 말했다. 사람이 어떤 방 안에서 꿈을 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고 나면 그 사람이랑 방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방이 자신만의 인격 같은 걸 갖게 되는 것 같아. 50년 후에 다시 여기에 돌아오면 방이 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게 분명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니? 수다를 떨고 농담을 하고 신나게 장난을 치면서 놀았지. 어쩜 좋아. 난 6월에 결혼할 거야. 물론 엄청나게 행복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행복한 레드먼드 대학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 앤도 수긍했다. 나도 그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데도 말이야. 앞으로 얼마나 기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낼 때처럼 즐겁고 태평한 생활은 앞으로 절대 다시 못할 거야. 그런 생활은 이제 영영 끝나버렸어, 필.
고양이 러스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특별한 고양이가 방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필이 물었다. 러스티 뒤를 따라 방에 들어오던 제임신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러스티랑 조셉이랑 세러캣을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세 마리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 와서 각각 다른 집으로 흩어놓는 건 못할 짓이니까 말이야. 서로 어울려 사는 걸 배우는 건 고양이한테도 사람한테도 어려운 일이지 않니? 앤이 애석한 듯 말했다. 러스티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초록 지붕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엄청 싫어하시고 데이비는 러스티를 괴롭혀서 죽게 만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서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필이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앤이 어쩔 줄 모르는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필은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인 로이가 앤에게 무언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는 게 당연했다. 로이는 머지않아 청혼할 것만 같았다. 확실했다. 그리고 로이가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앤이 좋아요 라고 답할 게 분명했다. 앤은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앤은 로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사실 앤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사랑과 똑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앤은 가라앉은 기분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세상에 내 상상과 똑같은 건 없잖아. 마치 어린 시절에 다이아몬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한 다음 실제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느꼈던 환멸과 마찬가지였다.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빛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보석이 상상과 달리 차갑게 반짝이는 모습을 본 순간 느꼈던 그 실망감이 되풀이되었다. 그건 내가 상상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 그래도 로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둘은 함께 행복할 것이다. 인생에서 무언지 모를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이 들더라도 말이다. 그날 저녁 로이가 앤을 찾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자고 했을 때 패티하우스의 모든 사람은 로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앤이 로이에게 뭐라고 답할지 알았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제임 신어 아주머니는 말했다. 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스텔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렇긴 해요. 로이는 좋은 사람이고 부족한 게 없죠. 하지만 사실 로이한텐 알맹이가 없어요. 제임 신어 아주머니가 비난하듯이 말했다. 스텔라 메이너드, 꼭 질투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스텔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들리긴 하죠. 하지만 전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앤을 너무 좋아하고 로이한테도 호의를 갖고 있어요. 다들 앤이 로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고 심지어 로이의 어머니인 가드너 부인까지도 이제는 앤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환상적인 한상같이 들리지만 제 생각엔 아니에요. 새겨 들어주세요. 제임신 아주머니. 로이는 항구 근처 해안가의 작은 건물 및 벤치에서 앤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로이와 앤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소였다. 앤은 로이가 그곳을 청혼 장소로 고른 것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로이가 청혼을 할 때 했던 말은 아주 아름다웠다. 앤의 친구인 루비 길리스의 남자친구가 청혼할 때 했던 것처럼 청혼과 결혼 백과사전에서 베낀 것 같을 정도였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아주 진솔한 청혼이었다. 로이가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교향곡을 망치는 불협화음은 없었다. 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졌다. 대답을 듣기 위해 로이가 말을 멈췄을 때 앤은 운명을 결정짓는 좋아요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앤은 마치 절벽 끝에서 휘청거리듯 자신이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살다 보면 갑자기 섬광이 비치듯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가 있다. 그 순간이면 이전에 지나왔던 수년간의 세월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은 걸 깨닫게 된다. 그런 순간이 앤에게 갑자기 찾아왔다. 앤은 로이가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빼냈다. 아, 난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앤은 격정적으로 소리쳤다. 로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동시에 좀 얼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당연히 앤이 승낙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무슨 말이에요? 로이가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는 거죠? 조금 침착해진 로이가 물었다. 왜냐하면 결혼할 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로이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은 장난삼아 사귄 거군요. 로이가 천천히 물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엾은 애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애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로이가 씁쓸하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비참한 심정이 된 앤이 애걸했다. 볼이 화끈거리고 눈이 따끔거렸다. 로이는 등을 돌리더니 바다를 쳐다보면서 몇 분간 서 있었다. 앤 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아주 창백해 보였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순 없어요. 앤은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안 믿어져요. 하지만 비난해봤자 우리한테 좋을 건 없죠. 당신은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였어요. 그동안 보여준 우정은 고마웠어요. 잘 있어요, 앤. 잘 가요. 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로이가 간 후에도 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다에서 하얀색 안개가 슬그머니 기어와서 항구를 무자비하게 덮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망신스러움과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앤에게 밀려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소용돌이 밑에서 기이한 자유가 느껴졌다. 앤은 어두워진 후에 패티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거기엔 필리퍼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닫고 얼굴이 빨개진 앤이 급하게 말했다. 기다려봐.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봐, 필. 로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에이, 내가 거절했다고? 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에이, 셜리, 제정신이야? 녹초가 된 앤이 대답했다. 아마도. 필, 화내지 마. 넌 이해 못할 거야. 당연히 이해 못하고 말고. 넌 2년 동안이나 로이 가드너가 너랑 결혼할 마음을 먹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거절했다니 넌 로이를 농락한 거야. 앤, 내가 그랬다는 게 안 믿어져. 로이를 농락한 게 아니었어. 청혼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로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로이랑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버렸어. 로이의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양심이 고개를 들어서 그만둔 모양이구나? 필이 무자비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돈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로이한테도 설명하지 못했어. 너한테도 설명이 안 돼. 어쨌든 넌 로이한테 너무 심하게 군 거야. 로이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착해.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필이 격분해서 말했다. 내 인생에 속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처음 로이를 만났을 때는 멋진 외모랑 낭만적인 찬사 때문에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내가 상상했던 검은 눈동자를 가진 이상적인 남자와 똑같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더한 것 같아. 필이 말했다. 난 내 마음을 모르지 않아. 앤이 항변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야. 계속 새로운 마음과 친분을 새롭게 쌓아야 해. 뭐 어쨌거나 내가 뭐라고 하든 별 소용 없겠구나. 그럴 필요 없어, 필. 난 너무 부끄러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망쳐버린 느낌이야. 앞으로 레드먼드 대학 생활을 돌이켜볼 때마다 오늘 저녁이
수치스러운 일이 떠오를 거야. 로이는 나를 경멸하고 너도 나를 경멸해. 나도 내가 경멸스러워. 필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말했다. 불쌍한 애.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난 너를 나무랄 권리가 없어. 나도 조를 만나지 않았다면 알렉스나 앨런조랑 결혼했을 테니까 말이야. 아, 앤. 진짜 인생에서는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것 같아. 소설에서처럼 깔끔하고 명확하지가 않다고. 앞으로 평생 동안 아무도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했으면 좋겠어. 가엾은 애는 흐느끼면서 자기가 방금 한 말이 진심이라고 굳게 믿었다.